중대부고의 변함없는 선택지 신민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중대부고 통합과 누구한테 들어야 돼 하면은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신민티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고요. 전 대성마이맹에서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고 웅진 스마트홀에서 중등부 대표 강사로 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대성마이맹 사진이고요. 실물과 좀 다르죠. 저를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제가 가르친 대부분의 학교 단 하나 학교 빼고는 다 전교 1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적표 한번 보여드리고요. 대부분이 다 단독 1등입니다. 자, 얘는요 1학기입니다. 작년 1학기 종합성적표입니다. 중대부고예요. 단독 1등이죠. 신현우라는 학생이 100을 맞아줬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100 맞아서 단독 전교 1등이고요. 단독 전교 2등은요 99.5점을 맞아서 단독 2등 여학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둘 다 만점 맞은 애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자, 단독 3등입니다. 이 친구가 대박인데 이 친구가 산모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본 산모가 22점이었습니다. 5등급짜리였어요. 근데 단독 전교 3등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인데요. 한 명이 안 보냈어요. 전교 1등이 8명이었는데 전교 1등 중에 5명이 저의 제자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 수업 만족도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넣어놨고요. 자, 얘가 그 중대부고 단독 3등 했던 친구인데요. 보시면 22.5등급이라는 아쉬운 성적이었는데 단독 전교 3등을 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나머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진짜 미신을 전혀 안 믿습니다만 제가 우연찮게 사주팔자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반은 무당이고 반은 연예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팔자가 있대요. 그 경계에 있는 팔자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상하게 이게 예를 들면 숙명여고인데 스트로마톨레이튼 표준화석이 아니다라는 게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쫙 돌려더니 다음날 나왔어요. 예, 이거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얘도 이제 중대부고인데 제가 미래행 이건 사실 보이죠. 보이는 건데 미래행 교과서에만 이 지질시대를 12시간을 환산한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외우게 했어요. 10시간 35분 뭐 이렇게 해서 곱하기 2만 하면 24시간이야 나올 거야. 근데 나와버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1학기 중간고사하고 1학기 기말고사인데요. 제가 정말 강조드립니다. 중대부고는요. 부교재가 너무 중요합니다. 부교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이번에 개정 통합과학의 부교재는 어떻게 준비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대부분이 한 90%는 동일하게 이렇게 인계가 되고 있어요. 해마다. 자, 그런데 한 10% 정도만 리뉴얼 돼서 나오는데 이번엔 좀 상당수 리뉴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교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되게 과하게 꼼꼼하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빈칸 넣기 서술형 문항이 진짜 이거 이 빈칸에 들어갈 마늘이 엄청 많은데 수업 시간에 강조하셨던 그 워딩이 아니었으면은 다 오답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99.5점이 있었잖아요. 0.5점짜리를 감점을 그렇게 받게 된 거예요. 전혀 안 받아도 되는데 그 들어갈 말이 맞거든요. 맞는데 계속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도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 기말고사 이야기할게요. 1학기 종합 말씀드리면 12등이 총 10.8점을 감점 받았어요. 근데 18등이요. 종합 11.2점 감점이에요. 미쳤죠. 14등까지가 1등급이었습니다. 14등까지가 1등급이었는데 그 중에 여기 딱 경계 1등급이 여기 컷이 14등이 있는데 0.4점 차이입니다. 여기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따로 있고 극최상위권 따로 있고 최상위권 완전히 뭉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피해야 돼요. 할 거면 다 맞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물리문항은 물리형 기출수준의 난이도로 나왔고요. 지구학 난이도가 기말고사 때 꽤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구학 원 내용을 주로 다뤘다. 자, 그다음 2024년 1학기 중간고사가 다음과 같았고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앞부분부터 쭉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단어를 또 이렇게 모아놓고 2개씩 이렇게 중간기말씩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는 해마다 변하는 편이 아니어서 예측하기 쉬웠는데 이번 연도는 조금 개정통합과학이잖아요. 조금 예측하기 어려웠는데
차차 맞춰 나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그 다음에 1단원이 추가되는데 과학의 기초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학의 기초도 넣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통합과학 문항수입니다. 문항수는 이 동네 치고 적절한 편입니다. 반대부고가 객관식 18문제에 서술형 6문제거든요. 얘네는 20에서 25문항 정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할 확률은 킬러 난이도가 있는 그 파트가 시험에 들어갈 때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서술형이 문제인데요. 서술형이요. 한 문제에 8개로 쪼개져서 나옵니다. 이제 오늘 이따가 멘토로 나오실 이제 선생님 계신데 그 선생님이 이번에 졸업하셨어요. 근데 저희 조교를 이번에 맡아주십니다. 중대부고를. 근데 그 선생님께서 8개 쪼개진 문제 기억나시나요? 예, 그렇죠. 그 1점씩이었죠. 그러니까 8점짜리 서술형 문제 해놓고 1점씩 다 쪼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총 8문항을 물어본 거나 다름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점이 없는 시험이 많았었어요. 지금까지 중대부고는. 그리고 선생님들 딱 과학 선생님들 모아놓고 물어보잖아요. 이 동네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많이 출제된 학교가 어디냐 하면은 중대부고 상당히 많이 뽑습니다. 킬러 문항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재작년 이제 숙명 사나워는 문제가 완전 초킬러가 하나 나왔고 그거 제외하고는 중대부가 전반적으로 숙명여보다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시험 문제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분석한 겁니다. 1학기 중간고사 통합과학 문제들을 이렇게 분석해놨고요. 학생들은 이거 보시고 어디서 어떤 유형으로 많이 나왔겠구나라는 거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서답형 배점이 큽니다. 6문항이 30점이고요. 그런데 소문항당 0.5점짜리 1점짜리가 질비합니다. 그래서 객관식을 다 맞아도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변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점수 차이가 작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 잘 못 봤다고 해도 1학기 기말고사 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한 4점 깎였어요. 근데 나중에 한 문제 더 맞으면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파트 분배를 제가 살펴봤는데 화학 파트는 선택형 7문항, 단답 완성형 2문항, 그다음에 생명 파트는 선택형 6문항, 단답 완성형 2문항, 그다음에 지구 파트도 6문항 2문항으로 파트별 문항이 고르게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 있는 부분만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객관식입니다. 지금까지 중대부고 역사를 보면요. 앞번호 문항이 주로 낚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왜냐면 앞번호 문항이 쉬울 거라 생각하고 애들이 조금은 마음을 놓고 있고 빠르게 풀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앞부분 문항에 낚이는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 멘토 선생님도 1번 문제 한번 틀렸었죠. 예, 근데 단독 전교 1등 했었어요. 맞죠? 예, 1번 문제 하나 틀리셨는데 단독 전교 1등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앞부분 문항을 쉽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학교 필기 잘 하십시오. 특히 이제 화학 선생님 강의하실 때는 이제 베리타스라는 그 동아리가 있어요. 아주 훌륭한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를 담당하시는 여자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학교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을 많이 출제하십니다. 그래서 꼭 하시고 지구학도 필기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선원술령을 준비하기 위해서 데일리 테스트를 준비합니다. 빈칸 넣기를 통해서 개념 완성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통합과학이 시작된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주변에 23개 학교의 모든 통합과학 기출문제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 2월 중반부에 저희가 문제집을 하나 이렇게 공개를 할 거예요. 그게 저희 연구진이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저희 셋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꼭 구매하셔서 작년, 재작년 이 동네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그 문제들을 왜 소개했냐? 그 문제들 가지고 제가 모의고사를 만듭니다. 상당히 좋은 모의고사 문제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다음 바로 직전할게요. 제 네이버에 제 이름 검색하시고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더 많은 문항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몇 문항만 준비했습니다. 모식도 문항은 그냥 한 문제 빼고는 다 그대로 맞췄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유사 유형들 이렇게 보여드리면 본 교재에 있던 완전히 그림 완전히 똑같죠. 본 교재에 있던 겁니다. 저희 중대부고 교재 190페이지에 있었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5주차 자료에 나갔던 거고, 자, 그다음에 2주차 자료 때 나갔던 문항입니다. 자, 그다음에 2주차 자료 때 나갔던 것, 그다음에 이게 송전 문제죠. 송전 문제 보시면요, 완전 똑같죠. 근데 얘가
ii였는데 eii로 그다음에 ep0였는데 얘는 EP0 P0인데 P0 EP0로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3주차 자료 때 저희가 고2 모의고사를 모아서 줬거든요. 분명히 여기서 나올 것이다. 근데 애들한테 강조해서 나올 것이다. 근데 나왔잖아요. 나왔죠. 네. 자, 그다음 이 문제입니다. 완전히 똑같죠? 네. 얘도 5주차 자료 때 줬고요. 그다음 가장 어려웠던 킬러 문제입니다. 킬러 문제도 제가 이렇게 제공했습니다. 4주차 자료 때 제공을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송전문항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문제이고요. 얘는요, 진짜 3번 봤어요. 시험을 3번 봤어요. 나올 거다, 나올 거다, 나올 거다. 서술형으로 나올 거니까 꼭 봐라. 나왔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고 오십시오. 하늘색으로 표시한 부분은요,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고요. 노란색은요,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중대보고는 부력이라는 개념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여러 가지 힘에서 나오는 거고 질량과 무게에 대한 개념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반드시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개정통합학 커리큘럼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우리 중대부고에서 어렵게 출제되는 파트들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중등교육과정과 연계된 부분이고, 얘가 통합과학 1입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주로 다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1단원이 추가되는데 1단원이 과학의 기초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얘는요, 제가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지 반드시 예상하고, 모든 문제가, 얘가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인강을 찍잖아요. 전 모든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대부분의 문항을 다 모아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얘가 문제입니다. 통합과학 2입니다. 여기 보시면 산화원은 산기 중화반응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는 화학을 선행을 했습니다. 근데 개정화학에는요, 산화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산화원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통합과학 때 산화원을 맞으셨다. 얘는 현행 화학원 4단원의 킬러 파트입니다. 근데 킬러 문제가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양적 관계 문제가 그대로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얘가 나왔다 하면은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으면 6주 안에 끝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행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일요일 2시에 고2 대상으로 화학원 개념반을 하거든요. 근데 마침 통합과학에 들어가는 분자의 구조, 그다음에 산화원은 중화반응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부터 들어봐도 괜찮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화반응도 중대부고는 2019년부터 20번 문항, 수능 20번 문항이 계속 출제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중동고 문제고요. 얘가 중대부고 문제입니다. 2019년 문제고요. 저희 조교 중에 한 분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얘도 중대부고 문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똑같죠. 완전히 똑같죠. 얘는 화학원 20번 문제입니다. 평가원 20번 문제고요. 저희 교재에 있었습니다. 자, 얘는 이제 단대부고예요. 그럼 다 우리 학교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네 모든 학교가, 대부분 학교가 얘는 2019년 단대부고 문제인데 전형적인 화학원 문제입니다. 19번 문항하고 일치하죠. 저희 중대부고 표지입니다. 중대부고 아이들은요, 공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학년 올라간 친구들이 역대 제일 못했어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로 애들 공부를 너무 안 한다, 못한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멘토하시는 그 선생님이 졸업한 세대는요, 역대급 잘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걔네들 가르칠 때는. 근데 여러분들 때는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중3도 반을 운영을 하거든요, 한 반을. 근데 예비 고1도 지금 겪어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또 공부를 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그 평균보다는 더 높아질 것이다. 상향 평준화 될 것이다. 그런데요, 그 친구들의 대부분이 뭐냐면요, 판서만 막 옮겨 적고 있어요. 귀찮다는 듯이 막 적고 있어요. 수업은 안 듣고. 그래서 제가 교재에 제 판서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이게 되게 주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텍스트로 된 교재도 따로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노베이스들이 많다, 과학 공부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애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재를 제작했고요. 자, 스텝 1에서 빈칸 넣기, 그 다음에 서술 단답형, 그 다음에 객관식, 그 다음에 모의고사 수능 유형을 스텝 1, 2, 3로 진행하면서 과학 문제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끔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1월 달에 동시 수강생수 54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조금 극찬을 받았던 게 이 워크북이었습니다. 이 워크북 보시면 이건 표지고요. 이 사이에 그 제 손글씨 말고도 그냥 텍스트로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칸 넣기 들어가고요. 자, 이 빈칸 넣기 하면서 개념이 완성이 되겠죠. 그럼 완성되면 그 개념을 가지고 킬러 문항을 푸는 겁니다. 이 킬러 문항을 여러 소문항으로 쪼개서요, 이 소문항들을 채워가면서 이 문제가 하나 통째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조건 문제는 변형됩니다. 어떻게든 무조건 그대로 나오는 문제는 없어요. 변형돼서 풀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대치동은 관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카톡 양식인데 하루 종일 저희는 카톡만 보내시는 조교님이 계세요. 계속 카톡만 보내시는데 거기에 이제 초대를요. 어머님, 학생,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희 연구실 이렇게 3명의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즉각적으로 테스트 성적과 과제 완성도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몇 문항 중 몇 개 했다. 그다음에 저희 엑셀에 입력하면 평균 점수, 그다음에 최고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정리해서 이제 보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엔 열심히 하는데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되면 나 학원 안 다녀. 나 공부 안 해. 이런 애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가 제일 피 터져요. 근데 점점 허수들이 늘어납니다. 포기하지 않는 10%가 맨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포기만 안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보시면 그래서 클리닉 시간을 공유를 합니다. 엄마도 보게, 학생도 보게. 그럼 이제 빼박이죠. 엄마 클리닉 없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빼박이죠. 그거 보고 저희 연구실이 지금 내려가시면 바로 15도만 틀면 저희 연구실이 바로 보입니다. 누가 비정관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연구실 번호입니다. 자, 그다음 질의문답입니다. 저희 제가 직접 질의문답을 받고요. 만약에 못 받는 경우면은 저희 수업 중에는 박철 선생님께서 진행하십니다. 이분이 그 통합과학과 생명과학을 현재 가르치고 있는 강사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어렵게 모셔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번 1년 열심히 좀 도와달라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강평에도 선생님이 2분이어서 너무 좋아요라고 하는데요. 이분하고 이제 저희 통합과학을 역대 전교 1등을 4번의 시험에서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이 멘토 안기훈 그 멘토께서 또 같이 저희 중대복을 맡아서 해주실 겁니다. 저 뒤에 2분 계시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연구실 위치고요. 자, 그다음에 밴드를 운영합니다. 자, 이 밴드 운영을 한대요. 그래서 복습 영상과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아파서 결석한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영상을 볼 수 있게끔 1주부터 6주까지 쫙 이렇게 올립니다. 자, 올리시면요. 원하는 거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첫 주차 수업 때만 밴드 안내가 갑니다. 왜냐면 둘째 주차에 들어왔는데 첫 주차 거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둘째 주차 때 첫째 주 거를 막 수강을 등록하신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첫 주차 날짜 잘 보셨다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 정말 변함없는 선택지거든요. 그래서 믿어주시고 그냥 처음에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대부고 핵심적인 시간입니다. 일요일 오후 1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그 다음에 오후 1시 반부터 2시까지는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테스트나 클리닉 하는 이 30분은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3월 9일날 개강을 하고 6+1이고 그 다음에 주말이 한 번 더 낄 수 있습니다. 6+1+1인데 그 1회는 무료로 클리닉 및 모의고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혹시 골프를 좀 치시는 분 계시나요? 근데 골프를 누구나 다 프로도 아마추어 시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마추어 분들께 배우는 거랑 프로한테 배우는 거랑 효율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저는 이 통합과학이라는 장르에서만큼은 10여 년간 해왔고 과학만 가르쳐왔고 대치동에서만 가르쳐왔습니다. 그리고 출중한 외모와 전달력, 열정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과학의 프로 신민을 믿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중대부고를 위한 단 하나의 선택 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